이 현재 유튜버 구제혁이 집중하는 포인트를 좀 보면은 그 협박이나 공갈한 게 아니라 과거를 지켜주는 업무에 대한 대가였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이 좀 많은 것이 다시 말해서 지켜주는 금전적인 어떤 대가가 없으면 이걸 다 폭로할 수 있다는 일종의 협박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협박이나 어떤 공갈의 기준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이런 물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 법 좀 알려줘의 민규형입니다. 예, 오늘은 인터넷을 지금 뜨겁게 달구고 있는 유튜버 쯔양씨에 대한 사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법률적 쟁점이 몇 개 있는데 사건 간단하게 요약해 드릴게요. 쯔양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녀의 전 남자친구는 소속사 대표였고요. 4년 동안 쯔양씨를 폭행하고 뭐 수십억 원을 갈취했다라는 이제 소문이 돌았고, 근데 무서운 쯔양씨는 남자친구를 고소하지 못하고 있었대요. 그러던 와중에 고소장을 접수하자 전 남자친구인 이 소속사 대표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이 과정에서 여러 명의 사이버 레카들이 쯔양씨를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협박하는 내용은 당신이 폭행당한 것, 뭐 불법 촬영당한 것, 몰카 찍힌 것, 유흥업소에서 옛날에 일했다라는 이력이 있다라는 등등등 이런 사실들을 폭로하겠다고 하면서 그 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협박을 하고 돈을 뜯어갔죠. 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 새롭게 기사가 나왔어요. 구제혁에게 쯔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준 사람이 쯔양의 전 남자친구가 운영했던 소속사의 자문 변호사였던 A 변호사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A 변호사가 쯔양 측에다가 전화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녹음된 파일들이 다 유튜브를 통해 공개가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구제혁 씨 그리고 A 변호사가 과연 어떠한 일들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관에다가 수사를 의뢰하는 행위, 내가 피해를 당했다고 얘기하면서 고소장을 제출하면 이제 고소가 되는 것이고요. 고발은 그거와는 조금 다릅니다. 피해자가 아니라 제3자가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는 행위가 고발입니다. 그래서 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구제혁 씨에 대해서는 쯔양이 고소를 한 게 아니라 제3자가 고발을 했죠. 이 경우에 경찰은 피해자인 쯔양 씨에 대해서 소환 통보를 하게 됩니다. 쯔양 씨는 불응해도 괜찮습니다. 불응해도 상관은 없고, 피해자가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경찰이 강제로 쯔양 씨를 구인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쯔양 씨는 본인이 받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또한 이 사건이 이미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었고 계속 이거에 대해서 정면으로 돌파하고자 하는 의지를 비쳤기 때문에 아마도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구제혁 씨가 너 옛날에 동대문에 있던 룸사롱에서 일했었다며, 뭐 남자친구한테 뭐 맞았었다며, 세금 탈세한 거 있다며,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비밀과 과거를 지켜줄 테니까 그 대신 나에게 용역비 쪽으로 돈을 줘라 라고 하면서 5,500만 원을 가져갔다고 하는데, 전형적인 공갈 행위로 보입니다. 공갈은 사람을 폭행하거나 혹은 협박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것을 공갈이라고 하고요. 그런 공갈하는 와중에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막 선보이거나 아니면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을 하면서 재산상 이익을 취했으면 그거는 특수 공갈이라는 또 별도의 죄가 성립을 하게 되는 것인데, 구제혁 씨는 지금 공갈로 이제 고발을 당했습니다. 근데 구제혁 씨의 형량이 공갈이 인정이 된다면 얼마나 될까요? 보통 한 뭐 3천만 원, 5천만 원, 이 언저리에서 한 1년 정도 실형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제 경험상 예측이 되는데, 본 사건은 이제 5,500만 원이 넘는 다행이기도 하거니와, 이 구제혁은 비슷한 동종의 사건으로 현재 8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협박, 명예훼손 이런 걸로 8건의 재판이 계류 중인데, 동종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자가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접근해가지고 5,500만 원을 받아내는 공갈 행위를 완성시켰다고 한다면 재판부에 있는 그 판사님들께서 보시기에 굉장히 괘씸해 보이고 죄질이 안 좋아 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검사는 제 생각에 한 2년이나 3년 정도의 구형을 할 것 같고, 재판부에서도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일단은 높아 보입니다. 별다른 감형 사유가 있지 않으면요. 구제혁에게 자료를 넘겨준 A 변호사님이 이 얘기가 유튜브를 통해서 전파된 이후에 변호사들이 있는 단체방에서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셨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는 제가 지금 정확히 알 수가 없고, 쯔양 측의 주장대로 만약에 A 변호사가 쯔양의 전 남자친구인 소속사의 대표가 자살을 한 이후 A 변호사에게 남긴 유서를 그 변호사님이 보면서
찌양에게 내가 이 유서를 볼 때마다 너한테 복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계속 고민이 된다. 그런데 나 복수하고 싶지 않고 내가 사업하고 있는 뭐 방향제가 있는데 방향제를 방송에서 사용해주면서 홍보를 해주면 내가 이거를 좀 마음을 풀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하거든요. 물론 찌양 측에서는 방송 컨셉과 맞지 않아가지고 그 제품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사용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 A 변호사가 앙심을 품고 보복할 것이 두려워서 변호사이자 기자로 활동 중인 그 A 변호사에게 언론에 대한 대응을 맡기면서 뭐 매달 165만 원씩 지급해줬다고 하고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결국 A 변호사가 찌양에게 협박을 했고 그로 인해서 돈을 받은 것으로 즉 공갈행위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공갈에 대한 수사도 저는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애초에 둘이 공모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구제역의 공갈행위에 대한 공범으로도 나중에 조사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아가서 이 변호사가 찌양의 전 남자친구가 운영하는 소속사의 자문 변호사로서 업무상 찌양에 대한 개인적인 일이라던가 비밀들을 지득했을 수도 있는데 그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구제역에게 넘긴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형법상 업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할 수도 있고요. 또한 뭐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던가 비밀유지 의무 위반, 변호사법에 따라 가지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변호사고 이 변호사업을 한 지 10여 년째 되어가고 있지만 10년 전과 요새 너무 다릅니다. 달라요. 또 제가 한두 다리만 건너면 그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변호사님 그리고 제가 가끔씩 즐겨보던 유튜버라는 점이 저를 씁쓸하게 만듭니다. 찌양씨에 대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나중에 찌양씨 사건 더 진행되는 게 있으면 영상 만들어서 찾아뵙겠습니다. 형 법 좀 알려줘.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